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종 혐오 대상이 되고 대량 총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한인을 포함한 일부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안전의 의미는 총을 갖는 것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부촌에 속하는 주거지에서 대량 살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프문베이 농장 총격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농기구 수리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를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경관들이 소속된 테네시 멤피스 특수기동대는 해체됐습니다. 금요일 공개된 비디오에서 경관들은 숨진 운전자가 따르기 불가능한 명령을 13분 동안 71번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에서의 경찰개혁 주장이 강해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 부모를 국정연설에 초대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도 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뉴햄프셔주에서 첫 번째 선거 캠페인을 했지만 반응은 전 같지 않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 13살 어린이는 소셜미디어에 조인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뒷뜰에 시니어가 정말 좋아하는 시니어 주택 바람 붐이 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주택 뒷뜰에 지어지는 시니어 주택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못 본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6번째의 멤피스 경관이 결국은 이 니콜스라는 운전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업무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점검을 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아주 먼 것 같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요청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도 면담을 했고 이제 일본으로 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같이 전해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미국의 탑 뉴스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매년 미국이 꿀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높이는 데실링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공화당과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을 공화당 케빈 맥카티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 하는 이게 탑 뉴스입니다. 저는 오늘 탑뉴스로 선택한 것은 테네시 멤피스에서의 그 경관들의 운전자 구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뉴스를 준비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가운데서 50대, 40대, 30대, 뭐 60대는 이미 그렇게 됐겠죠. 자녀분이 경관이 된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 살펴보면 조카, 친인척 아니면 아는 사람 가운데 뭐 경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아, 이게 모두의 스토리구나. 경관들이 멤피스 테네시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운전자를 그 비디오를 보면은 이만저만 구타한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경관에게는 일어나는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조카,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그 일터의 어떤 경찰에서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그런 관행이 쓰여진다고 또 하니까 그냥 미국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그 미국의 경찰 그 분야에서 물론 이것도 완벽한 리포트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도대체 왜 미국의 경찰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됐는가? 현대의 경찰의 시스템을 갖춘 것은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 LA 와치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었고 흑인들이 이제 한창 어떤 인권, 민권 이런 것을 주장했던 때였기 때문에 과격한 시위도 많이 일어났고 그 과격한 시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경찰 공권력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테네시 멤피스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 그 테네시주 멤피스가 흑인들에게 잘 대우해라 하는 I have a dream 연설을 하고 외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당한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경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겠구나. 적어도 순찰팀 이상에 속해 있다면 무기를 쓰는 것에 있어서 교통경찰이 아니라면 요즘 교통경찰도 스타트가 교통경찰이지 그 다음엔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지금 그럼 이게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야지 막겠다는 것인가 확실한 답은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한 뭉터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아주 금요일에 발표된 1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13분 동안 그 애프터도 있지만 13분 동안 5명의 경관이 71번의 명령을 이제 경관의 구타를 당하고 사흘 뒤에 숨진 타이어 니콜스 씨에게 했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은 바로 전에 한 것과 반대가 된다던가 도저히 그 상태에서 몸이 구속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명령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는데도 또 하라고 하고 그리고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마구 폭행을 하고 머리를 곤봉으로 치고 발로 치고 했었던 본인들의 오점 있는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다가 이제 그 운전자가 숨졌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너 손을 보여라 하는데 그 손을 다른 경관 2명이 잡고 있습니다. 바닥에 너 바닥으로 가 하는데 이미 운전자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바닥에 엎드려라 하면은 알아듣고 바닥에 엎드리고 해도 말을 들으면 들었다고 때리고 도저히 말을 들을 수 없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하지 못한다고 때리는데 이게 미국의 그 경찰들이 어떠한 그 시민들을 장악을 하는 특별한 그 오랜 관행이랍니다. 악명 높은 관행이기는 하지만 불복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압할 수 있는 80년대에 시작이 돼서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경찰의 그 시민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얘기는 제프리 알포트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지금은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고 본인이 경관이었던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표준에서 너무 벗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돈되는 명령을 내린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 차에서 니콜스 씨가 내려오라라고 명령받기 전에 그것도 난폭 운전이라고 했는데 난폭 운전이라는 그 증거는 그 비디오에는 없었습니다. 경찰 차량이 딱 막고 박스에 가다 놓은 것처럼 이 사람의 차를 막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와서 총을 겨누고 다른 경관들이 등장하고 한 경관이 니콜스를 끌어내고 다른 3명은 뭐 바닥으로 가 했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 테이저를 겨누고 있고 뭐 배를 바닥에 대라고 하고 3초 뒤에 바로 페퍼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하니까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손을 내밀어라 하는데 2 경관이 손을 잡고 있었고 다시 3번째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얼굴을 이거 너 맞을 거야 하면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오케이 내가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 이 운전자는 저항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명령을 가능하면 거부하지 않았던 이 두 경관이 니콜스 위에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눈을 부비고 있는 페퍼 스프레이 때문에 니콜스의 얼굴을 발로 차고 겨우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데도 욕하면서 바닥에 막 떨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테이저 뭐 머리를 차고 페퍼 스프레이 테이저 이런 것을 막 그 반복합니다. 그리고 수갑은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웁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있죠. 곤봉으로 몇 번을 때리고 나서 4명의 경관들이 뭐 옆에 있던 경관들은 그 바톤 피하려고 막 슬슬슬 도망가고 손 내놔봐 하는데 손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한쪽 손은 수갑에 차 있고 또 다른 손은 다른 경관이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를 부르고 있고 그 일을 했었던 5명의 경관 해고되고 지금 6번째 경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가운데 2명은 나는 무죄다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금까지 조지 플로이드 사건 9분 동안에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려서 숨진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과연 경찰이 과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좀 폭력을 과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가, 개혁됐는가, 개혁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인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이번에는 흑인 피해자와 흑인 경관 가해자이지만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이건 경관의 인종이 문제가 아니다. 경관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서 모든 경관들이 같이 대우를 한다. 차별한 대우를 한다. 이 같은 활동이 지난 5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멤피스의 5명의 경관은 스콜피온 부대라고 해서 이게 무슨 전갈 스콜피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콜피온 뭐 약자입니다. 하나하나 약자. Stand for Street Crimes Operation to Restore 뭐 Peace in 뭐 Our Neighborhood 이렇게 해서 그 좀 범죄가 많은 지역에 폭력이 많은 지역을 딱 진압하는 그런 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은 원래 그 멤피스의 경찰국장도 참 장점이 많다 했는데 결국은 해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관들은 최대 60년 징역형이 가능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는가. 그리고 이번 피해자의 경우는 난폭 운전이라는 증거도 없었는데 하면서 주말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멤피스에서 워싱턴 DC에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등등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7일에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 피해자의 부모를 초대했고 부모가 국정연설장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국정연설의 주요 이슈 가운데 총기 규제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찰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의회에 촉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이지만 경찰 기금을 줄이는 것에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경찰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이 공정한가, 이것을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인종의 어떤 그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도 트위터에서 미국인들이 길에서 경찰의 활동이 고쳐지려면 아직도 멀다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테네시 멤피스의 사건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그 변화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여론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사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척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구타한 이 경찰은 책임져야지 된다.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에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빚을 졌다. 왜냐하면 정의를 요구하지만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 말라고 했고 지난 주말에 폭력적인 시위는 없었습니다. 훈련이 너무나 부적절해서 공권력이 남용되고 학대성 공권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찰에 리크루트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격 없는 경관들을 많이 하이어하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개혁을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설을 썼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경찰 개혁에 진전이 있었는가? 답은 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와 라드니 킹 91년도에 그 사건이 다른 점은 조지 플로이드는 우리가 이 현대 휴대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생중계를 보는 것처럼 그 즉시에 봤고, 라드니 킹 사건은 길 가던 사람이 찍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뒤에 봤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많죠. 뭐 지금 그 애틀란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반복해서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 막 테이저 총을 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숨지는 것. 이번에는 정확하게 피해자가 몇 집만 건너면 본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한 70m 정도 떨어진 곳에 본인의 집이 있었다고 하죠. 경관에게 알겠다고, 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나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그냥 집에 가려는 것 뿐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차 안에서는 마약도 발견되지 않았고 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놓고 앰뷸런스 오고 뭐 20분 기다리고 뭐 이래서 결국은 숨졌다는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정말 정막한 주택가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코너에서였는데, 두 번째 때리기 시작한 데는 그 코너에 집이 많습니다.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 뭐 왜 이렇게 인적이 없는지는 아무튼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띄는 경찰 개혁은 없었고, 경찰의 감시라든가 경찰 폭력을 줄이는 게 1960년도 폭동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찰이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그 안전을 담당한다, 치안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미국이 군수산업이 너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군에서 남아도는 장비를 로컬 경찰에 마구 주잖아요. 돈 안 받고 주죠. 왜냐하면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점점 테크놀로지로서 발달된 무기가 나오니까 예전의 무기는 필요 없어지니까 경찰에게 주고, 그럼 로컬 경찰은 누구든지 견물생심이라서 무기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면 훈련을 하고 쓰기 마련인데, 그 훈련도 제대로 안 됐고 적절한 때 어떻게 써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과다, 남용, 학대를 하고 또 그 무기를 쥐는 사람들이 경찰 리크루트가 아주 제대로 되지 않은 경찰 병력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유명한 버클리의 그 어거스트 볼머라는 경찰국장이 너무 그 유명한데, 이 사람은 경찰국장으로서 흑인과 소수인종을 많이 고용을 했고요. 감옥에 갇혔다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주 뭐 근사하게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준다던가 아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미국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마약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마약 사범에 대한 강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리차드 닉슨 때 시작을 해서 이게 로널드 레이건 때 굉장히 강화됐고, 그러면 공화당 대통령 때만 그랬는가? 민주당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심지어 담배조차도 마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뒀잖아요. 1960년대는 인구 10만 명당 220명이 수감됐는데 2008년에는 756명, 3배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감이 됐고, 이렇게 경찰 사회에 무슨 뭐 마약이라든가 사람들도 또 총기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늘고,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목숨을 이제 잘 보호를 해야지 되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용의자가 갖고 있는 총보다 더 강한 총으로 더 강하게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게다 대고 여기도 법원의 판결이 나가는 겁니다. 법원이 경찰의 면책 특권을 굉장히 강화해줬고, 실제로 로컬에서 경찰이 뭔가를 남용했다 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잖아요. 그런데 로컬 검사와 로컬 경찰국은 서로 함께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많이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들은 본인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업무를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해서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것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마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자동차 교통 위반으로 시작돼서 차 안을 뭐 수색하고 등등 매년 2천만 명을 경찰이 정지시킨답니다.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그런데 이게 가난한 동네에서는 과잉이거나 아니면 순찰이 너무 모자라거나 가난한 지역에서는 체포가 무척 많고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라드니 킹 그 구타 사건에 의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경찰력이 너무 심각하게 경찰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도 있고 시민도 총도 있고 그 문제가 있지만 기본 설정 자체가 이제 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애니미로 모든 사람들을 경찰 대 애니미 이렇게 할 때는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약 자동차의 증가에 이어서 9월 11일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났죠. 그 뒤에 10년 동안 미국 경찰은 소수 인종 그 커뮤니티 치안 같은 것을 뭐 무시하면서 인종 문제가 넘버원이 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동에서 오는 사람, 심지어 뭐 유명한 가수도 뭐 이름이 그렇다 해서 막 그냥 그 뭐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했었잖아요. 모닝 해즈 브로큰을 부른 사람을. 그래서 강한 경찰하지만 과거에 경찰이 커뮤니티와 막 연관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커뮤니티와 별로 관계도 없고 군사 장비, 폭동 진압 도구 이런 것만 많고 모든 그런 기구와 기술과 전략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균형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의회에서 좀 포괄적인 뭐 경찰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기금을 줄인다는 디펀딩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될 시점이다 하는데 아직은 그게 힘들다는 거고요. 이번 그 테네시 멤피스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 샤프튼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는 그 경관들은 그들의 이름만 더럽힌 게 아니라 흑인이라는 인종 자체도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에도 그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의를 가져오는데 조금 더 나아간다 할지라도 숨진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숨진 피해자의 4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비명 횡사한 것을 본인 어린아이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 기억, 고통, 트라우마로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총을 많이 사고 있다는 내용들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정치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부터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024년도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 하면서 활동 시작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그 주에 공화당 연례 미팅이었는데 아주 조울립게 시작했다 캠페인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은 때가 있습니다. 비교 인종 이론을 공립학교에서 못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했을 때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시간 넘게 연설을 하는데도 보통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랠리하고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정말 에너지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이스쿨 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약 뭐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한 10여 명 정도가 밖에서 파킹랏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공화당의 연례 회의였으니까 티켓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런 일반인들. 예전 같으면 이 일반인들이 물론 하이스쿨 강당에서였다고는 하지만 10명, 11명 정도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그 정도보다는 훨씬 수십 배, 수백 배일지도 모르게 많았을 겁니다. 아무튼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내가 대선에 다시 출마합니다 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을 때 뭘 잘했는가. 이민정책 잘했고 아이시스를 물리쳤고 우주에서의 힘을 키웠다. 우주에서의 힘을 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민정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고 아이시스를 막았다. 이것도 뭐 그 전후 좌우에 어디서부터 어떤 그 활동들이 이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 아이시스가 막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터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연설을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 한 보통 3분의 1 정도만 박수를 쳤고요. 연설은 전반적으로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45분쯤에 비교인종 이론을 공립학교에서 안 가르치겠다. 이게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문화전쟁처럼 들고 나와서 예전에 뭐 노예제를 가르치는 것을 뭐 좌파에서 정치화, 무기화한다 하면서 그 안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024년도 공화당 경선의 주요 이슈는 교육이구나. 교육을 뭐 어떻게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이슈, 이게 정치화된 것이 교육 이슈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박수 많이 받은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겠다. 지금 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89세인데 어떤 때는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을 못할 때도 너무 많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담 셰프라는 민주당 연방 그 하원 의원이 그 자리로 나간다고 발표했는데 주말 사이에 그걸 확실하게 하더군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그래 나가라라고 했다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대선 때 2022년인가요? 2022년 대선 때 그가 지지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본선에서 중요한 선거에서 거의 탈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 중간 선거에서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신에 이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그 주지사가 굉장히 주목됐는데 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시팩, 플로리다에서 있는 시팩 공화당의 어떤 그 미팅, 연례 미팅 같은 데 갔었을 때 트럼프 금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론 디센티스의 실제 사람 크기만한 모형 같은 것이 나왔고 디센티스의 셔츠 같은 것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관계자의 반 정도는 뭐 아직 트럼프를 뭐 지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 정도는 이제 떠나자 한다는 움직임이라는 거고요. University of New Hampshire의 조사 결과는 42% 대 30%로 론 디센티스가 지금은 승리고요. 그 밖에 뭐 많은 또 다른 서베이에선 또 트럼프가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트럼프의 힘은 빠지고 있고 디센티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봐야지 될 것은 디센티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지금 책 쓰는 사람들 다 나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 니키 헤일리도 요즘 말을 좀 하기 시작하죠. 전 UN 대사였었던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트럼프 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갈려지고 그때를 또 한 번 그 단계를 거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적어도 뉴햄프셔 주에서는 디센티스가 이긴다 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새벽 2시에 뭐 어디서 4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어딘 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4명 사망, 3명 부상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 부상 가운데서도 2명은 중태라고 하고 베버리 크레스트가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그 부촌 가운데 하나죠. 2023년도 뭐 평균 소득이 23만, 가정당 소득이 23만 3천 달러라고 하니까요. 주택도 뭐 300만 달러 넘고 하는 그런 주택 앞에서 자동차 안에서 밖에서 서 있던
단기 렌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런 곳에서 결국은 무엇으로 숨졌겠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20세, 26세, 뭐 33세, 일리노이, 애리조나, 뭐 시카고 이런 데서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겠죠. 캘리포니아에서 6번째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해프문베이의 경우는 지금 66세의 그 사건을 저지른 농장에서, 버섯 농장에서 다른 동료들을 뭐 살해하고 한 이 사람이 이제 로컬 방송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나온 것이 농기구를 그 뭐죠? 그 올리는 거, 포클리프트죠? 포클리프트와 다른 농부의 불도저가 충돌을 했는데, 매니저에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물어내지 않고 회사에서 물어내지도 않고 그 $100 수리비가 드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 전에 몇 년을 지금 이 용의자는 자신이 놀림을 당했다라고 하고 시간당 $9밖에 못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5 50센트인데 그 돈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한 달에 $300 내고 다 먹고 살아야지 돼서 여러 가지가 딱 차 있는데 헬스케어도 없고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100도 본인 돈으로 내야지 되고 그랬다. 그 이유였다 해서 매니저도 쏘고 동료도 쏘고 아무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인 거죠. 그게 결국은 그 리터 캔들 한 거죠. 그 사건이.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한인을 포함을 해서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총기를 구입한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린 킴 씨, 이분께 총은 언제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총 쏜다는 걸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생각이 달라졌죠. 이틀 사이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남자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몬트레이 팍과 해프문베이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뉴스를 듣고 나서 린킴 씨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총 사는 것 좀 찾을 때예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대인 웨스트 LA에 사시는 분, 중학생과 딸과 어머니도 같이 사는데 이분은 가장 큰 두려움이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엄마 혼자 있을 때 침입하면 어떡하는가. 나이 드신 어머님. 무기도 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공격당하는 것이다. 내 가족이 다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리소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총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도 비디오로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몬트레이 팍과 해프문베이 그리고 그 이전의 팬데믹 때의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 반감이 작지만 에이시안 아메리칸 인구의 총기 소지를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총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백인 남자.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에이시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총기 그 소매업체에서 에이시안들 30%가 늘어났다. 그건 2021년이고요. 2022년 지금 최근에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으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다른 그룹도 총기 그룹 늘어났습니다. 소매업소의 60% 이상은 백인에게 어느 해보다 많이 팔았어요. 45% 흑인에게 어느 해보다 많이 팔았고 35% 라티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진에 보면은 두 번째 사진이 92년도 LA 폭동 때 가주마켓,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됐잖아요. 옥상에서 자경단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 상당수는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총기 사용에 익숙하다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뭐 한인 샵 오너 인터뷰도 했고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또 멍족, 그 뭐 베트남, 라오스, 태국 뭐 이런 데서 뭐 버마, 뭐 중국에서 막 피신해서 간 사람들이요. 마요족 이런 사람들이 그 위스콘신 주에서는 사냥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차이니즈, 저페니즈인 크리스 챙 씨, 이분은 총기협회가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인 거예요.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라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미 해군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총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라구나 니그엘에서 사냥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몇 년 전인가요?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그 총기 협회가 지금은 멤버가 2,000명이라고 하는데 또 마이크 유 씨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한인은 아니에요. 파타임 음악 하시는 분인데 패사디나에 살고 계시고 대만계입니다.
곧 본인은 총기 소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총포상을 방문할 예정이고 25살인데 사고 나면 어떡하는가 걱정이 돼도 몬트레이 파크 사건을 보니까 패사디나 가깝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총기 사고를 막지 못하죠. 왜냐하면 뭐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없었을 때 산 총이면은 그걸 또 뺏지 못하고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시리얼 넘버도 없는 고스트 총 같은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뭐 경찰 개혁이라든가 총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안이 법이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만 아무리 뭐 100종류가 넘는 어떠한 그 규제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총기 오너는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고소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가지고 가려면은 컨세일드 허가증도 있어야지 되고 하지만 밖에 못 가지고 가더라도 피스 오브 마인드 집 안에만 있더라도 난 사겠다 하는 에이션 아메리칸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70세의 베트남계 지금 산타아나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온라인 디벨로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는 총에 열광했다고 하십니다. 베트남에서 시카고로 이주해 오셨고 사이공 함락을 경험하셨는데 특히 그 아메리카 카우보이 영화 존 웨인 나오는 거. 존 웨인이 뭐 총기 협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고 또 다른 젊은 난민으로 미국에 온 베트남계는 10년 전에 총을 치웠답니다. 하나 도난당했고 하나는 와이프가 그냥 버려라 해서 그랬다가 지난해에 다시 샀는데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잘 샀지. 내가 내 가족이 위험하면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최근에 변화에 따라서 총기 구입을 하고 있다 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니까 이 기사는 아니고 또 다른 그 몬트레이 파크에서 두 번째 라이라이라는 댄스홀에서는 그 26살의 그 가족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하고 뭐 뭔가를 다지고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한복 부채춤을 추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 영 레이디들의 얼굴 사진 아주 부채춤의 사진 내기는 최고잖아요. 그런 사진도 오늘 그 실렸고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아무튼 연관이 돼서 에이션 아메리칸들 한인분들도 총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이슈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니어가 좋아하는 시니어 주택바람이 불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개인주택 뒤뜰에 그 지어지는 시니어 주택입니다. 뒤뜰뿐만이 아니라 뭐 이건 어디가 될 수도 있겠죠. 일부 커뮤니티는 싫어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하자면 예전에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렸던 곳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요즘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주택의 ADU라고 불리는 반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이제 한 커플이 오클랜드에 번갈로우를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70세가 되셨어요. 아우 일찌감치 사셨네요. 25살 때. 2017년도에 아들과 이 그 와이프가 근데 이 부부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름 보고 하니까 아파트먼트를 동시에 구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뭐 주택법도 자유롭게 하고 해서 ADU라는 말하자면 액세서리 주거 유닛이라고 해서 뭐 게스트홈이라고도 하고 액세서리 그 드웰링 유닛에서 약자로 ADU 요즘 많이 지으시죠. 한국 분들도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렌트도 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집은 메인하우스에 이제 본인들이 일단은 살고 성인 자녀가 그 세컨 그 집에 지은 그라지를 400 스퀘어 피트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뭐 음식 함께 먹고 트레이더조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고 가까이 있지만 별도의 공간을 쓰는 것. 포틀랜드의 오레곤 포틀랜드에서도 젊은 가족이 부부와 강아지와 함께 살았는데 4베드룸에서 와이프의 부모를 그 ADU 740 스퀘어 피트의 2베드룸 그라지를 개조한 겁니다. 부모는 원래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에서 계속 살아야지 했는데 딸이 가족은 늘어나는데 너무 작은 곳에 사니까
부모가 콘도를 팔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해서 지난해에 아버지가 83세로 사망하셔서 어머니가 지금은 그 유닛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가족도 기대 이상이다. 너무 좋다. 또 어떤 때는 차일드 케어를 할머니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니 플레이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게스트홈이라고도 부르고 그 지하실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라지 위일 수도 있고 백야드일 수도 있고 보통 600에서 1000 스퀘어 피트 정도 베드룸이 있고 부엌 뭐 입구도 다르죠.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기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주택에게는 소유자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젊은 자녀가 뭐 좀 안 되면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나이 드신 분이 거기에 이제 주택 소유주이면서도 그쪽에 거주하고 이 메인은 뭐 수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옆에서 가족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로서도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컬 정부가 장려하는 곳이 많죠. 10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그러려면 조닝 제한도 없애고 주변에 파킹 제한도 좀 없애야지 되고 허가 과정도 까다롭지 않게 해야지 되고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이 ADU가 허가되기 전에는 전체로 예전에 있었던 게 1200채인데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거의 2만 채가 됐거든요. 이게 얼만큼이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은퇴자 협회에서도 다른 여러 주나 로컬에 이렇게 ADU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캠페인을 무척 많이 해서요. 피츠버그, 덴버, 뭐 켄터키의 루이빌이라든가 뭐 캔사스라든가 뭐 미주리 이런데 앞으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죠. 2020년도에 미국에 140만 채의 ADU가 있답니다. 반은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조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에 반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그 리스팅도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하는 지역도 많죠. 왜냐하면 단독 그 조닝에서 1950년대부터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하는 그런 배타적인 곳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답니다. 미국 주택의 80%는 이렇게 ADU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DU를 허용을 하고 ADU를 짓는데 돈이 조금 든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오레곤주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오레곤의 밴드라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메인에 살면서도 내가 나이 들면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해서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을 나토의 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뭔가 더 그 지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살상 무기 자체를 지원하진 않고 공식적으로는 마스크, 방탄조끼, 의료품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우회적으로라고도 할 수 있죠. 폴란드나 미국의 여러 무기를 팔아서 미국이나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고를 채우고 자국의 것을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것은 하는데 한국이 법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바꿔서 했다라고 하지만 유럽과 한국은 다르죠. 유럽은 직접 그 자신들의 그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은 러시아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관계를 유지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마다 그런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평양은 이러한 것을 비난을 하고 미국은 아니 평양도 러시아 주잖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